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파동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손실을 입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하면 손해가 그렇게 하다. 성급한 진입. 또 다 끝난 다음에 뒤늦은 진입. 아까 얘기한 신일산업 같은 거 끝났어. 신일산업. 근데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뒤늦은 진입. 다 끝난 다음에 지나친 낙관. 지나친 낙관을 하게 되면 전혀 매수세가 없는데도 매수를 하게 되죠. 비관을 해야 되면 기회를 제대로 놓치게 되고. 큰 그림을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큰 추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않아. 큰 그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작은 그림을 무시하는, 작은 파동도 수익을 날 수가 있거든요. 작은 그림을 무시한다든지. 막차 타기. 아까 네이처셀이죠. 막차 타기. 막차 타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올라온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동안 올라왔는데 물론 뭐 소문을 늦게 들어서 그렇죠. 몇 사람 다 사니까 나만 안 사니까 나만 병신되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막차를 타가지고 91%까지 손해를 보는 거죠. 막차 타기.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거래 상대 조심해야 되죠. 본전 욕심.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기가 불가능하면 나눠서 만회하면 돼요.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나눠서 조금씩. 그래야 만회하기가 편해. 쉬워. 손실을 꼭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손실을 봐. 한 번 하려고 하다가. 그래 조금씩 나눠서 해. 네이마르님 그 막차라는 건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 일단 저점에서 10% 이상 상승하면 고점으로 인식해야 돼요. 저점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 이상 상승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철저한 손절이죠. 손절을 이게 막차 탔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손절을 안 해서 잘못해. 물론 막차 탄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손절을 안 한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나 이런 데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야. 고점이거든요. 고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이 올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거지. 네이마르님. 그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고점인가 저점인가.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매를 해야 돼요.
낱말 듣기 아까 그 있죠. 심리 조절 실패. 맞아요. 실패 여러 번 손실을 겪다 보면 심리적인 상처가 오거든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죠. 추격 매수. 아까 말씀드렸죠. 급등주 쫓아가는 거. 불나방. 꼭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고점에 물리고 또 이런 건 급등락하기 때문에 손절할 시간도 없어. 복권 심리. 한 번에 대박을 나게 대박 한번 터뜨리겠다는 대박 심리.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죠. 대박을 노리다가는 쪽박을 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김치국 마시기. 요것도 뭐니? 현금화 되기까지는 수익이 아니야. 현금화 되기 전에까지는 수익이 아니에요. 네이처셀 한번 보, 네이처셀. 하루에 상한가 이렇게 딱 먹고, 좋아하는 그 다음날 하한가 가잖아요. 현금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수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에서 실패를 초래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보면. 먼저 손실을 이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손실 규모를 따지려고조차 어떤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손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알면서도 현금화하지 않는 거야. 손해보는 투자를 현금화해.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현금화해야죠.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현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마찬가지로 정보나 테마에 의존하는 것처럼 시장 동향에 관한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자신의 기대에 의존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어. 틀림없이 폭염에 의해서 신일산업 주가가 올라야 돼. 근데 안 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오를 때까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옳고 시장이 틀린 거죠.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네이처셀이 임상 3상이 성공할 거야. 이런 기대. 하한가가 3번 가는데도 그냥 붙잡고 있어. 성공할 거라 보고. 그게 아니죠. 이런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장의 변화를 분명하게 감지하고도 자신의 포지션을 수정하지 않는, 포지션 수정하지 않아. 아까 보셨죠? 투자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 예를 들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정해진 어떤 규칙이 손절가를 줘도 손절을 안 하시더라고. 손절가를 줘도 손절을 안 해.
제가 카톡방에서 보면 손절가 써놓거든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다. 손절가를 지켜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도 손절을 안 해. 그전에는 그냥 리딩 하다가 지금은 손절가 지나면 리딩도 끝내버려, 그냥. 그래야 손절을 지킬 것 같아서 손절가 지나면 리딩 끝내버려, 그냥. 시장에 빼앗긴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앙심. 앙심을 품고 투자하면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자신의 본능이나 직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직관이나 본능 이런 것들 느껴지는 느낌이 올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못해 근데 느낌이 와도 행동을 못해. 두려움 때문에. 이거 두려움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손실을 보니까 또 손실을 볼까 봐서 행동을 못해. 행동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잠재력이 아니라 투자의 가격과 금전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이 얘기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값이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20만원 갔다 20만원 간다고 그래. 시장이 이렇게 20만원 인정해가지고 있는데도 이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안 사는 거야. 시장에서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또 5만원, 25만원, 그 다음은 30만원 오르고 있는데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르는 종목에 투자해야죠. 그런 금전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변화 혹은 정체를 감지하고도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치는 거야. 일관적인 패턴으로 투자에 성공, 어떤 패턴, 어떤 방법으로 투자에 성공했는데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서는 도로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 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겠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첫째는 기술 부족. 주식 투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투자는 상당히 쉬워 보여. 그래서 투자자는 성공을 과신하게 되죠.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지나친 기대를 안기 때문에 실망이 커지고 그러다가 손실을 입게 실망이 커지죠. 실망이 커지면 고통이 따르고 고통을 겪으면 심리적 상처를 입고 심리적 상처를 입으면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태도로 투자를 하거나 시장의 근본적 성격을 배우는 능력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물론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거둔 수익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망과 고통, 심리적 상처, 공포 이런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우위를 투자 우위, 성공 우위
성공 우위, 확률 우위. 성공 우위를 가지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자로서 성공을 방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는 이 믿음은 투자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하게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항상 돈을 벌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관한 문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성공적으로 투자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투자 스타일이고 어떤 자기를 방해하는 그 믿음이 어떤 생각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제력 부족. 자신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닥치면 최고의 이익을 거두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규칙과 제약을 정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제력은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기 전에는 규칙과 제약을 정해서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정하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 매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한두 번 차에 치이고 나면 반대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길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돈을 잃고 보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투자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어떤 투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투자 시스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없이 하면 좋은 기회가 있어도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투자 기회가 있어도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비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시장에는 시간, 노력, 보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기대가 더욱 커진다 이런 얘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래야 어떤 적절한 보상이 지어지는데 주식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이유는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쉽다고 하다 보면 투자자 대부분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다가 결국은 전 재산을 잃고 만다. 투자를 쉽게 생각하다가